첫 번째는 광고고요. 광고 안에서도 뭐 엄청나게 돈을 쓰라 이게 아니고 네이버 지도에 대해서만 좀 관리하실 필요도 있어서, 세마を쓰는 병원들은 세마 디자인 뱅크라고요. 이런 모든 양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올려드려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소개로 병원이 커졌는데 소개자 관리는 안 하는 겁니다. 우선 누군가가 누구를 소개시켜주면 소개해준 사람도 고맙다고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병원 경영 전문 세마 컨설팅 대표 오교훈입니다. 한 번씩 보면 10년, 20년 된 치과다, 아니면 동네에 있는 다른 진료과들, 이렇게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 연락이 오십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데 내가 지금 이대로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후배들처럼 크게 한다든지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이제 조금 나이가 50대에 가까우시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만일 치과인데요, 한 월 매출이 한 1억 정도 되고 세전 수익이 5천 정도, 수익률 50% 나옵니다. 그러면 치과로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익률입니다. 임플란트도 저수가 아니고 한 100에서 120만 원 받으면서 GBR도 30에서 50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나도 가격을 내려야 되나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격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내렸을 때 만일 100만 원 받던 걸 70만 원 내리면 30% 가격이 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자는 2배를 봐야 됩니다.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 2배를 해야지만 그 수가가 나옵니다. 이익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려서 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요. 이런 병원들이 계속 해야 될 전략은, 병원의 전략은 수직적 성장, 수평적 성장, 현상 유지, 다운사이징,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근데 수직 성장은 질적 성장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병원의 체계가 잘 갖춰지면 양적으로 확대하는 수평적 성장을 하는데, 이런 치과 같은 경우는 양적 성장이 안 된 겁니다. 바로 현상 유지로 넘어간 거죠. 현상 유지를 계속 길게 원장님 은퇴하실 때까지 적정 수익을, 원장이 원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세마운에 매출 1억까지 되는 방법에 대한 광고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2억, 5억, 10억은 또 다르죠, 광고 리스트가. 근데 1억까지 되는 광고 리스트는 최소한은 하셔야 되는 활동이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제가 점검해보면 아예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 그냥 원장님 진료 철학에 잘 맞는 환자들이 그냥 잘 이때까지 오시고 소개로 병원이 잘 유지된 케이스죠. 광고를 하라고 하면 원장님들이 좀 민망하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옛날에 어떤 경험에 때문에 광고는 효과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오래된 이런 병원들, 원장님들이 그러시죠. 한 50줄에 되신 분들이. 그런데 내가 좋은 진료 철학을 가지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물론 나도 수익이 나지만 열심히 진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필요한 환자들은 나한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 잘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은 필요하다. 그 최소한 해야 될 활동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고요. 광고 안에서도 엄청나게 돈을 쓰라 이게 아니고 네이버 지도에 대해서만 좀 관리하실 필요도 있다. 네이버 지도에 여러 가지 적힌 내용들, 그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의 진료 철학이나 이런 것들 좀 알려주고요. 내가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좀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저렇게 적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또 하나는 네이버 리뷰가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까지 또 아직 운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 안 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리뷰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병원에 다녀가면 영수증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표시로 작은 선물도 드리고요. 그래서 보면 요만한 배너 같은 거 설치해서 기프트콘도 주지 않습니까? 크게 의료법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하셔도, 그리고 좀 몇 마디 멘트 좀 더 하시고요. 실장님 말씀하셔서. 세마を쓰는 병원들은 세마 디자인 뱅크라고요. 이런 모든 양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올려드려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컨설팅을 받으면 좀 더 정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좀 해드린다거나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안내드린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요 정도만 하셔도 우리 병원을 와야 되는 환자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가깝게 갈 수 있다라는 요소가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큰 비용 들지 않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리뷰 받는데 한 5,000원 정도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세금 내는 거 생각하면 실제로 250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 처리도 되니까 가깝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소개로 병원이 커졌는데 소개자 관리는 안 하는 겁니다. 소개자 관리에 대해서는 우선 누군가가 누구를 소개시켜주면 소개해준 사람도 고맙다고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때 환자분한테 어떻게 오셨는지 알게 되면 물어보고요, 맞죠? 그럼 소개를 받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분한테 소개받는지 알고 그분한테 가볍게 고맙다고 전화를 하든 카톡을 보내든 가볍게 선물을 보내든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특수한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명단에 소개를 좀 많이 해주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좀 직접 전화하셔서 내가
내가 보내주신 환자 잘 봤다. 이런 어떤 상태고 내가 앞으로 그래 이렇게 진료해서 좀 잘 할게 라고 좀 전해주면 그분도 소개해준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어찌 보면 구정, 설이고 또 추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큰 명절이 있는데 이때 좀 명단 리스트 좀 뽑아가지고요. 감사의 표시도 좀 하고 이거는 크게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맙다는 고개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하셔도 최소한 샘물이 마르지 않게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병원이 현상 유지를 좀 길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고 많이 할 방법도 있습니다만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최소한 하셔야 되는 거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